네, 탐방기업들 위주로 종목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탐방 노트를 잘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큐렉소네요. 네, 이게 일단은 제가 지난주 여기 코너 개장을 걸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뭐 금요일 날 일단 탐방을 다녀왔었고 사실 예선은 제가 한 1년 전에도 한번 다녀오긴 했습니다. 일단 재방문을 했던 이유가 진짜 제가 일단 궁금했던 거는 최근에 뭐 일본도 그렇고 이제 북미 시장도 그렇고 관련된 이제 그 공급 계약이나 관련된 뭐 이슈가 나왔었는데 향후에 그러면 중국 쪽에 대한 조금 그런 의문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녀왔었던 거고 물론 이제 작년부터 한 11월쯤에 나왔던 게 물론 기존의 인공관절 로봇인 이제 큐비스 조인트가 인도에 있는 메릴 헬스케어가 계속 꾸준하게 공급 계약을 해서 계속 꾸준히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2025년까지 50세대를 공급 계약을 했었고 사실 작년 탐방 갔을 때는 그동안 한 누적이 한 15대, 20대밖에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금 궁금했던 건 그게 얼마만큼 팔렸고 그러면 실제로 2025년까지 이게 공급 계약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여부를 조금 궁금해했었는데 아마 이번 1분기 실적 끝나고는 2분기 실적이 이제 곧 나오겠죠. 그동안 누적된 54대를 아마 전부 다 팔았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급 계약이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인도에 있는 메릴 헬스케어가 최근 11월 달에 이제 작년 11월 기사가 나왔던 게 이거예요. 네. 지사가 있는 뭐 중동이나 남미나 그리고 유럽 같은 곳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공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릴 게 그 나라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거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여러 국가에 대한 확장성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이제 지난주부터 빠르게 이제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큐렉소가 나왔던 이제 뉴스나 공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큐렉소가 나아가는 방향이 지금 어딘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라고 하게 되면 감속기를 만들고 협동 로봇을 만드는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로봇도 있고 그리고 산업 로봇도 있는데 의료 로봇이 굉장히 더 세밀하고 굉장히 고난이도 이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뉴로메카에 관련된 뭐 이슈가 있게 되면은 그만큼 큐렉소도 오히려 더 나은 이제 확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하나 둘씩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교세라 일본 그리고 북미 싱크 서지컬 최근에 나왔던 MOU 계약이 나왔는데 아마 내년에 품목 허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 FDA 승인이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2025년부터 이제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산업들 실적들 뭐 그렇게 막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큐렉소는 아마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올해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5년에 미국과 일본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숫자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인도 메릴라이프와 큐비스 조인트에 대한 그 공급이 네. 리포트 보니까 올해 1분기만 16대를 맞아요. 이제 기록을 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미국과 일본 진출 가시화 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와 뭐 신규 매수 가격 지금 가격 나가고 있는데 네, 뭐 신규 매수가는 지금 17,000원대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아마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에 나왔던 FDA 승인 나왔던 거는 큐비스 스파인이라고 해서 척추 이제 수술 로봇인데 사실 이건 아직까지 그 로봇이 많이 팔리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북미 시장 가면 더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일 주요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큐비스 조인트에 대한 FDA 승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볼 네. 수가 있고 물론 지금 최근에 미국 고령화 이슈까지 좀 같이 나오다 보니까 큐렉소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아마 이 상승폭이 끝나지 않고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렉소였고요. 두 번째 탐방 노트 어떤 기업인가요? 두 번째는 이제 카페24인데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워낙 이제 어제도 좀 매의경제에서 좀 많이 다뤘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정보 모임이나 두 번째 종목. 케어제는 아니고 그 카페24인데 예. 케어젠 오늘 안 하실 케어제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케어젠이 아닌 카페24로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뭐 케어제는 해도 네. 되긴 하는데 일단 카페24 같은 경우가 물론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유튜브 이제 쇼핑 쪽 관련 이슈로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됐었는데 이게 하나로 지금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쇼핑이나 이와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쇼핑몰을 하겠다 그러게 되면 내가 이쪽에 관련된 뭐 이미지나 뭐 배너나 여기 관련된 부분을 다 소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튜브 쇼핑 카테고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동영상이 나오고 그 동영상과 관련된 제품군들이 이게 가격대나 쇼핑몰과 연관된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유튜브로 몰리게 되고 향후에 아니면은 현대 이지웰이나 카페24와 같은 여러 종목들이 하나의 더 확장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카페24가 뭐 단기적으로 뭐 테마성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홈쇼핑이나 관련된 이런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확장성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24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카페24는 오늘도 흐름이 좋네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 블로그에서 카페24를 분석한 글이 있는데 아마 실제로 이게 단순하게 유튜브가 해서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수익성이 더 확대되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카드 결제 수수료나 뭐 간편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서 물론 추후에 KG 이니시스와 같은 이런 결제 서비스 업체들도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카페24만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현대 위주웰도 조금씩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쇼핑군이나 이런 이쪽들도 이 유튜브 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단순하게 유튜브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 확장성을 좀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5% 넘게 오르고 있지만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았고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인가요? 네, 보유자 영역에 생각. 그래서 제가 신규 매수가를 굳이 넣을 필요가 네. 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예, 2만 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탐방 노트 기업은 신테카바이오네요. 네, 신테카바이오. 이것도 한 올해 3월 달에 탐방을 갔다 왔었고 사실 조금은 이거 다시 한번 탐방을 가볼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 언제 가실 건데? 하반기쯤에 보려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슈퍼컴퓨터를 작년부터 3,000대 이상 꾸준히 이제 확장성을 이제 했었고 그동안 왜 신테카바이오를 더 꾸준하게 말씀을 못했냐면 아직까지는 기술 이전한 계약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거고 물론 하반기가 되면은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 이슈도 있을 거고 아마 오늘 상승했던 부분은 최초로 지금 이거 AI 신약 개발로 임상이 진행했던 부분이 첫 한자 투여가 실시가 됐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 네. 결국에는 지금 물론 이제 산오피나 이제 로시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미국에 있는 AI 신약 관련 회사와 기술 이전이나 뭐 5조짜리, 3조짜리 계약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물론 신테카바이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뭐 AI 신약 플랫폼을 상장된 유일한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SK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또 나왔던 부분이 그러네요. 있고 네. 이게 이제 물론 딥매치 플랫폼을 따로 신테카바이오 그동안 후보 물질이 여러 개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하반기에 자체 인상이 진행이 되고 시장은 분명히 커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과연 신테카바이오가 그동안 5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 하반기에 과연 우리가 이제 제가 3월달에 갔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진전이 됐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아침에 나왔던 SK증권 이제 리포트도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럴 전망이다라는 이슈가 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 건수가 하나가 나와야 오히려 더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SK증권에서 오늘 보고서 나왔습니다. 매출 발생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AI 신약 개발에 주목을 하자라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 내용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또 상당히 좋았어요. 네. 오늘도 또 강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느낌이 지금 이제 네. 루닛이 워낙 시장에서 이제 뜨겁게 이제 나오고 있고 실적도 이제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대체군으로 물론 그거는 의료용 AI이고 이거는 AI 신약 개발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글로벌 쪽에서도 지금 이제 AI 신약 관련 흐름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반기에 이제 제가 상반기 때 생각했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분명히 지금 슈퍼컴퓨팅이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보다 가장 많이 지금 보유 대수가 이제 늘렸다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상 결과나 자체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후보군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테카바이오 사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 바닥 대비해서 40-50% 올랐다고 해서 사실 훨씬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가 아직 측정이 안 된다라고 가늠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하반기에 빅파마와 관련된 2조짜리, 3조짜리 계약이 나오게 되면 조금 어느 정도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산정한 그 기준은 뭐예요, 과장님? 일단은 이게 네. 예전에 제가 이번에 바이오 코리아도 이제 코엑스에서 한번 갔다 왔었고 이제 바이오 유럽에서도 신테카 바이오가 유럽 빅파마들과 관련된 미팅을 제가 계속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물론 관심이 많겠죠. 물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AI로 신약을 개발한다. 물론 이런 빅파마들도 지금 계속 이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노피라 로시만 지금 이거를 계속 계약을 했었고 분명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도 분명히 이역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을 가질 테니까 네. 아마 그에 대한 흐름이 아마 하반기에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측측에 이제 2만 원을 좀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네. 하반기를 주목해서 보자라는 의미에서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요즘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네. 기업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또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